저희 집에 저희 집에 황금 송아지 있어요. 황금 송아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그래요. 좋은 샴푸를 갖고 있으면은 뭐해? 그 샴푸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샴푸법을 바꿔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부천 상동에서 피터 헤어를 운영하고 있는 피터 원장입니다. 오늘은 탈모의 원인과 예방법, 관리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로. 유전적인 원인과 그 다음에 후천적인 요인,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유전적인 원인은 부모나 그 전 세대에 탈모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유전적인 탈모는 사실상 어떻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예방을 하고 20살 때 빠질 거를 30살에, 30살에 빠진 것을 40살에, 40살에 빠질 것을 50살에 이렇게 좀 늦춰지는 기능을 좀 해야죠. 예방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유전적인 뭐 이렇게 DNA를 어떻게 저희가 변형을 하거나 뭐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탈모는 예방이 최고예요. 이따가 나중에 후에 어떻게 예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원인에는 스트레스나 그 다음에 낮은 화학적인 시술, 염색이나 파마, 제가 미용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화학적인 시술, 잦은 염색, 잦은 파마 이런 거로 인해서 파마는 그래도 조금은 난데, 염색 같은 경우에는 두피에 직접적으로 염색약이 닿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잦은 염색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두피를 많이 상하게 하고 머리를 많이 빠지게 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성분들 머리를 이렇게 꽉 묶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견인성 탈모라고 그래요. 견인성 탈모. 이런 종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적인 변화, 특히 여성분들 그 산후 탈모와 그 다음에 그 갱년기 이후에 오는 갱년기 탈모,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빠지는 후천적인 원인 중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빠지는 거,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빨리 해소하고 빨리 풀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해야죠. 그래야지 머리가 조금이라도 덜 빠지고 하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여성분들 너무 꽉 묶거나 그 다음에 붙임머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머리가 많이 당겨진단 말이에요. 머리가 많이 당겨져요. 그러면은 머리가 많이 빠지고 모공이 손상이 되면은 그 부분에서 모발이 다시 또 올라와 줘야 되는데, 모공 자체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뿌리 자체가 손상이 돼서 더 이상 머리카락이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산후 탈모, 여성분들은 유전적인 탈모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은, 여성분들은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50대 이후에 이제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켜갈 수 없는 것들이 몇 번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특히 두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미용실에 오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냐면은, 나 젊었을 때 미용실 가면은 미용실 언니들이 그랬어. 머리숱 너무 많다고. 파마값 2배로 내야 된다고.
대부분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연세 드셔가지고 한 50대 이후 머리숱이 없어 헝해.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셔. 젊었을 때는 이제 머리숱이 많은 거지. 그랬다가 이제 출산 이후에 산후 탈모, 그다음에 갱년기 이런 거로 인해서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머리숱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란 배추 셀 때나 쓰는 그런 단어죠. 열심히 관리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발이라도 잘 붙잡고 있어야죠. 아주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탈모는 정말 미리미리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미리미리 예방.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잖아요. 모발이 있을 때 지켜라. 모발이 있을 때 지켜라.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탈모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고객님들이 미용실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탈모 샴푸나 두피에 좋은 샴푸를 권유를 해요. 그러면은 나 그거 써봤는데, 그런 거 써봤는데, 그런 샴푸 써봤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 못 봤어요. 별로 효과 못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저희 집에 황금송아지 있어요. 황금송아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그래요. 좋은 샴푸를 갖고 있으면은 뭐해? 그 샴푸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샴푸법을 바꿔야 되는데, 평상시 샴푸하듯이 그렇게 샴푸를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샴푸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샴푸를 할 때 한번 그냥 거품 내고 그냥 빨리 헹구고 그냥 끝내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런 좋은 샴푸, 비싼 샴푸들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샴푸법에 대해서는요, 요 위에 링크 제가 올바른 샴푸법에 대해서 영상 찍은 게 있어요. 요 링크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샴푸는 세제의 일종이에요. 세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뭔가를 불려내고 뭔가를 깨끗하게 닦아내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집에서 샴푸하실 때 30초도 채 안 걸려요. 포인트는요, 방치를 했다가 헹궈주세요. 방치를 했다가 헹궈줘. 이렇게 올바른 샴푸법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앰플도 쓰는 거고, 두피에 영양분을 주는 것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용실이나 두피관리실에서 관리도 받으면은 훨씬 더 그게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가 아파요. 배가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일주일 뭐 보름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뭐해? 집에서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계속 먹어가면서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뭐예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그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샴푸하는 방법, 이거를 올바르게 제대로 사용을 하면서 관리를 들어가야 돼요. 제일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피 관리에 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두피에 영양분이 공급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피로 인해서 저희의 혈액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 뒤나 어깨 이런 부분이 근육이 뭉쳐 있어요. 근육이 뭉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목 있는 부분 마사지, 혈점도 좀 눌러주고요. 목 있는 부분 마사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 부위, 승모근 있는 부분도요, 많이 풀어주시고요. 스트레칭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그리고
두피 마사지 기계예요. 두피 마사지.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요. 이런 걸로 샴푸나 이런 거 할 때, 그다음에 평상시에 이렇게 두피를 좀 마사지를 해주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속설도 있어요. 이런 속설. 쿠션 브러쉬 이런 걸로 두피를 이렇게 두들겨 줘라. 아니, 이거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쿠션 브러쉬나 이런 걸로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문지르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두들기면은요, 두피에 있는 모세혈관이 잘못하면은 이렇게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드리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탈모를 치료를 하겠다, 탈모를 관리를 하겠다 하시게 되면은요, 전문가에게 일단은 먼저 조언을 얻고, 고객님들이 머리가 빠진다 그러면 무조건 탈모로 접근을 하세요. 근데 탈모 이전에 어떤 두피에 증상이 있는지, 유분이 많은지, 아니면은 뭐 지루성인지, 아니면은 비듬이 많은지, 이런 거부터 어느 정도 다스리고 난 후에 탈모 관리가 들어가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탈모의 원인과 그에 대한 예방법과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딸랑딸랑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